개봉 7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한 19금 사극 영화 방자전을 비롯해서 문근영 씨의 첫 연극 도전기, 클로저 등 최근 파격적인 소재의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금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재의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노출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춘향이 때문에 그러냐? 영화 방자전이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7주 만에 이뤄낸 쾌거인데요. 19금 영화로는 올해 최초로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전 뒤집기에 성공한 방자전은 흔히 알고 있는 몽룡과 춘향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춘향을 사랑한 방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방자는 춘향과 하룻밤을 보낸 보답으로. 특히 춘향을 둘러싼 방자와 몽룡이 보여주는 세 남녀의 얽히고 설킨 러브 스토리는 관객들의 시선을 잡는 데 한몫 톡톡히 했습니다. 가짜 미담 한번 만들어보지 않을래? 저는 몽룡이가 나빠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질투하는 남자가 섹시하다 이렇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19금 사극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방자전의 인기 요인에는 첫 배드신에 도전한 조여정의 새로운 발견도 눈길을 끄는데요. 저는 과하다고 말하진 않았던 것 같고 굉장히 방자와 춘향이가 드러내놓고 떳떳할 수 없는 사랑이고 비밀스럽고 가슴 아픈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하기에는 전혀 과하지 않은, 노출이 아니라 과하지 않은 씬이 아닌가. 그 영화를 보니까 역시 아름답게 찍어주셔서 너무 저희 방자전 팀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수위가 조금 높아요. 그 전에 비해서. 수위가 조금 높은 정도고, 그리고 좀 더 좀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정도? 그런가 하면 문근영의 새로운 도전 역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극에 처음 도전하게 된 문근영은 그간의 이미지를 벗고 연극 클로저에 발을 내딛었는데요. 서로 다른 네 남녀의 사각 러브스토리 클로저.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 연극 클로저에서 문근영은 나탈리 포트만이 맡았던 앨리스로 분해 스트립 댄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없다고도 말 못하겠고 있다고도 말 못하겠어요. 항상 연기를 하다 보면 제 경험에서 비추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 캐릭터의 어떤 상황이든 감정들. 이성 간의 풋풋하면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작품들이 있는 반면 극단적인 관계 설정과 선정적인 장면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끄는 작품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데요. 본능과 욕망 앞에 굉장히 솔직한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 하녀에서 가사 도우미로 등장하는 전도연은 주인집 남자인 이정재를 유혹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오는데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대사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딱 봤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유지태, 윤진서 주연의 영화 비밀의 역시 쌍둥이 동생이 형수와 애틋한 관계로 발전한다는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유지태는 1인 2역을 맡아 내면 연기를 펼쳤지만 일부 관객들에게는 억지 설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인집 남자와 가사 도우미, 쌍둥이 동생과 형수 등 금기시된 관계를 깨는 것은 비단 최근 경향만은 아닌데요. 지난해 10월 개봉한 영화 파주에서는 이선균이 처제인 서우와 사랑에 빠졌으며 헐리우드에서 주목받은 올드보이에서는 부녀라는 파격적인 관계도 나왔습니다. 현실에서도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들겠죠. 그럴 수도 있다. 네, 힘든데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아니요. 어떤 이유에서요?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사실 좀 금지된 관계라는 게. 사람이 그렇게 끌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하죠, 불쾌하진 않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비밀애를 봤는데 그냥 막 보면서 되게 너무 억지스럽고 막 너무 좀 양심 없는 것처럼 나와서 좀 짜증났어요, 보면서. 폐류는 사전적인 의미로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어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 작품 속에서 금지된 사랑이 등장하는 이유를 성심리학 전문가를 찾아가 알아봤습니다. 그 호기심의 내면에는 또 우리 인간이 이제 그런 그 금기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욕망이 있다고 할까? 또 이렇게 잠재적인 어떤 이런 그 욕구가 이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잠재적인 욕구와 또 호기심과 이 상업성 뭐 이런 거가 이렇게 조화돼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소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TV를 보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12월 종영한 천사의 유혹에서는 주인공이 두 자매와 번갈아 사랑을 했고 이복 동생은 형의 부인과 불륜에 빠졌습니다. 일부에서는 폐륜 드라마라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시청률 면에서는 20%를 넘기는 호조를 보이며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는 말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영화 정사는 이미숙이 어린 여동생의 약혼자인 이정재와 깊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2004년 개봉작인 영화 누구나 비밀은 있다에서 이병헌 역시 세 자매와 연달아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듯 금기시된 관계가 등장하는 것은 영화이기에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는데요. 그 영화적 표현 안에서는 나는 자유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약에 질문을 던지신다면 특별하게 뭐 할 얘기는 없는데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경계의 벽 혹은 뭐 어떤 제도, 교육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우리가 영화적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는 조금 껄끄러운 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영화적 소재 안에서 풀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분방하게 또 이야기를 그려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금기시된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는 분별력 없는 사람에게는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나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확립된 사람한테는 이렇게 별 영향을 받지는 않죠. 이제 그런 거가 이렇게 덜 형성된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 저렇게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또 저런 이 관계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오히려 이쪽은 그 퇴행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영상물이 만연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선정적인 소재를 다룬 작품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